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일까요? 일상을 예쁜 글로 담은 네. 책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죠. 나라는 존재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존재거든요. 파워북은 이렇게 자꾸 심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우의 파워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리틀코리아의 정정우 소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파워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이 책, 이 보라색 책 저도 있어요 집에. 자, 아마 한 권쯤은 있을 법한 책인데요. 네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고 네네네. 베스트셀러죠. 예, 네. 15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이 이 책을 선택했다는 하면 분명히 소장님 이유가 있으실 텐데. 네, 이 왜 책을 그냥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서문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서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일까요? 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일단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몇 도? 도쯤일까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네네.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도 두고 또 외출도 자제를 하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격리 아닌 격리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좀 어떠신가요? 삼시세끼 밥을 네. 간혹 챙겨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네. 괜찮습니다. 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많이들 시기고요. 예민해지셨더라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우리가 표현되는 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뜻하지 않는 상처를 상대방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책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나는 언어의 온도가 몇 도쯤일까? 몇 도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에서의 언어의 온도는 이제 이거죠. 가족에 대한 언어의 온도도 있을 수 있고요. 동료에 대한 언어의 온도도 있을 수 있고요. 고객에 대한 언어의 온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 책은 그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내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책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이 책은 이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1장은 말의 장이고요. 네. 2장은 글의 장이고요. 그다음에 3장은 행의 장이에요. 네. 그리고 책 표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거에 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파워북은 이렇게 자꾸 심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말과 글을 어떻게 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네. 표현해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네.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왜 네, 알겠어요. 네. 책 네. 표지가 보라색일까요? 따뜻함? 따뜻한. 보라색이요? 아닌데 차가운 축에 속하는 색인데 왜 보라색일까요? 따뜻함을 상징하는 색상은 빨강을 빨강이죠. 뒀고요. 그다음에 차가움을 상징하는 색상은 파랑을 그렇죠. 뒀거든요. 두 색상을 섞으면 중간 보라색입니다. 색깔이구나. 네. 또 그런 또 심오한 뜻이 네, 있었군요. 그런 것까지 이제 책은 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의 네. 이제 에피소드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에피소드들의 일관적인 방향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다 스쳐갈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다 포착해가지고 예쁜 글로 담은 책이에요. 일상을 예쁜 글로 담은 네. 책이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부분은 엄청난 거에서 어떤 행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소소한 삶의 여정 속에서 따뜻한 행복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책 굉장히 쉬워요. 네. 우리가 이제 잔치국수 이런 거 먹으면
후루룩 후루룩 먹잖아요. 네. 이 책은 후루룩 후루룩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 후룩 읽힐 수 있는 책. 네. 좋네요. 후룩 후룩 읽힐 수 있는 책. 선뜻 손이 갈 수 있는 책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네. 한 에피소드가 보통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읽기에도 너무 좋고 또 그 괜찮아요. 짧은 글이지만 읽었지만 또 남는 여운도 또 있고요. 괜찮네요. 네네, 그런 네. 책이에요. 아, 네.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네, 그래서 그런 그 전에 소장님 얘기부터 듣는 사진 걸로. 네네. 같은 경우에 네네. 예,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아. 이런 것들을 이 책 속에서는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책으로 느낄 수 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네요. 네. 그래서 이 따뜻한 말과 따뜻한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 책은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근데 공감 포인트를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예, 공감 포인트는 네네네. 역시 이제 세 가지로 좀 세 가지. 정리를 네네. 해드릴 텐데요. 네네. 보통은 제가 공감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하냐면, 네. 요 책만큼은 짧기도 하고 또 이 작가가 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감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작가의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들으시는 분들이 더 와닿는 게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공감 포인트는 네네. 그대로 작가의 글을 제가 옮겨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좋습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네. 1장 이 책을 열자마자 심쿵하게 만드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 더 아픈 사람입니다. 더 아픈 더 사람. 아픈 사람. 그 더 아픈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중요 부분을 좀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은 더 네. 좋으실 거예요. 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글입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멘트였어요. 아픈 사람은 더 아픈 사람이 알아본다. 상처를 알아보는 건 그 상처를 느껴봤던 사람. 굉장히 마음을 후벼파는 멘트네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심쿵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따뜻한 위로가 또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네.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뭐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또 심적으로도 아프신 분들 많이 많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픔, 결국에는 그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또 만들기 때문에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과정이 또 다른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나 여쭤볼까요? 자꾸 묻지 마세요. 이 할머니 거예요. 있잖아요. 네. 이 할머니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할머니의 언어 온도요. 네. 가장 그냥 따뜻한 사람의 온도? 사람의 온도. 음. 우리 예전에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져주던 그 그쵸, 정도 온도. 그 정도의 딱 느낌이 오지 그 않나요? 느낌. 그러니까 딱 할머니가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담쓰담 했다는 그 느낌이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작가도 음. 그런 온도를 전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공감을 크게 했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겐 전부. 예, 아주 짧은 글이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긴 여운이었어요. 예, 그것도 제가 작가의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짧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네.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뜨끔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 가치를 낮춰버리는 스스로가 미리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나라는 존재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저는 이 작가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네, 네. 그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다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그러신 그렇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역시 좀 잘 이겨내셨으면 네. 좋겠다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안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굳이 위안을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극복해내는 힘을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서 네.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듭니다. 처음에 취재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위안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네, 네. 오늘은 약간 힐링 타임 뭐 네, 이런 거라고 네. 좀 생각해 맞아요. 주시면 그냥 될 것 순간 같습니다. 턱 내려놓는 네, 이런 느낌이 그냥 지금 내려놓으시면 들었거든요.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이제 세 번째. 소개해주고 싶은 이제 에피소드는 3장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네. 약간 이제 우화 같은 얘기인데 또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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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서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는 일들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진 장점을 장점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네. 남이 가진 장점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많은 분들, 현장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내 것도 지키고 그러면서
장점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소장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여러 가지 멘트들이 다 뭐냐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부터 잘 지켰으면 좋겠다. 맞아요? 파랑새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어디 있었나요? 세 장이에요. 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네. 네. 예, 보시면은 네. 세모 입장에서는 동그라미가 빠르니까 부러웠잖아요. 부럽죠. 그렇죠. 근데 세모는 세모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절대 볼 수 없었던 거, 가질 수 없었던 거를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동그라미의 한 단면만 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동그라미가 되는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너무나 많은 소중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도 너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엄청 부러워하죠. 그 그죠? 눈앞에서 바로 보이니까. 네. 정말 잘하네. 이런 게 막 보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행복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에피소드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모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메모판의 그 문구가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35도? 35도? 저는 그보다 되게 높았거든요. 아 진짜. 예, 저는 전부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말 모든 게 다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와. 저는 50도가 넘었어요. 와 진짜요? 네. 제가 감동이 좀 덜했나요? 그리고 요 지금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그 네, 세모, 네, 세모. 이 이야기의 언어의 온도는 한 몇 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와닿기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많이 겪는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 하는 게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따뜻하다기보단 조금 더 나를 붙들어주는 멘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도로 따지면 제가 온도를 잘못 정했나 봐요. 아까 할머니 멘트 체온계를 좀 갖고 다니죠. 어떨까요, 부장님? 네. 이거는 네. 한 40도? 예. 아까 처음 게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였다 그러면 네네. 두 번째 거는 한 50도 된 것 같고요. 얘는 한 네네.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정도. 네. 근데 이 모든 글들이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소장님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더 이제 공감할 게 없나 하고 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책을 보셔도 좋고 어쨌든 건 오늘 파워북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어떻게 파워북 시간이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굉장히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가 늘 딱딱하고 네. 전장에서 싸우다 돌아와서 지친 이 몸을 이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나를 다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도움이 듭니다.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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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의 온도가 소장님 덕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 남기면서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네. 따뜻한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네. 이 책의 아주 간략한 글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신 우리 소장님 오늘 감사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좋은 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